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이고요. 정말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벌써 10년째. 처음에는 회사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좀 마신다고 했는데 점점 양이 늘어나더니 이제는 아침부터 술을 찾아요. 밥 대신 소주를 마셔요. 하루에 소주 2병은 기본이고 심할 때는 4병까지. 남편이 술을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이웃집에서 신고할까봐 늘 조마조마해요. 몇 번 경찰이 왔었거든요. 그때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술 사는 돈도 문제예요. 한 달에 술값만 60만 원은 나가요. 남편이 버는 돈은 300만 원 정도인데 술값 빼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마트에서 파트타임 일을 해요. 주 3일, 월, 수, 금요일에 9시부터 6시까지. 하루에 9시간씩 서서 일하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요.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나마 이 돈이라도 있어야 생활이 되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시부모님이에요. 시어머니는 3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깜빡깜빡 하시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저를 못 알아봐요. 며느리인 줄 모르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봐요. 35년 넘게 모신 며느리인데 시아버지도 작년부터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두 분 다 동시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혼자서 어떻게 두 분을 다 모시라는 건지. 병원 일정이 정말 지옥이에요. 시어머니는 화요일, 목요일에 병원 가야 하고 시아버지는 월요일, 금요일에. 그런데 제가 마트 일을 월, 수, 금요일에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랑 금요일 시아버지 병원 갈 때는 마트 사장한테 양해를 구해야 해요. 또 빠지세요? 라고 마트 사장이 인상을 찌푸려요. 이렇게 자주 빠지시면 곤란한데요. 라고. 그럼 저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라고 고개만 숙여요. 일자리라도 잃으면 정말 끝나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마트 관리자가 자꾸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해요. 50대 남자인데 이모 오늘 예쁘네요 라거나 머리 바꿨네요. 젊어 보여요 라거나. 처음에는 그냥 친근하게 인사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점점 선을 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려요. 고생 많으세요 라면서. 저는 불편해서 피하는데 왜 그러세요? 격려해드리는 건데라고 해요. 그리고 계속 회식 참석을 강요해요. 이모만 항상 안 와요. 이번엔 꼭 와야 해요. 시부모님 모셔야 해서 라고 하면 하루쯤 괜찮을 텐데요. 남편이 있으시잖아요 라고 해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맡겨요? 그런데 이런 사정을 어떻게 다 설명해요? 지난번 회식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안 간다고 했는데 이모 이렇게 계속 안 오시면 팀워크에 문제가 생겨요. 다른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회식에 갔어요. 시어머니를 이웃집에 부탁하고 그랬더니 그 관리자가 제 옆에 앉아서 계속 술을 권해요. 이모 오늘은 스트레스 풀어요 라면서. 저는 원래 술을 안 마시는데 그리고 택시에서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하철로 가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태우더라고요. 택시에서 이모 집에서 많이 힘드시죠? 제가 위로해 드릴까요? 라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이후로 더 조심하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만 특별히 관심을 보여요. 다른 아줌마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저만 따로 불러서 커피 마실까요? 라고 하고 점심 같이 드실까요? 라고 하고 동료들도 눈치채고 있어요. 관리자님이 김 언니한테 관심 많으시네라고 웃으면서 저는 정말 싫은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일자리 잃을까봐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해요. 병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시부모님 두 분 합쳐서 한 달에 90만 원은 나가요. 치매약은 비싸고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하라는 건지. 시어머니가 요즘 들어서 밤낮이 바뀌셨어요.
밤에는 잠을 안 자시고 계속 돌아다녀요. 집에 가야겠다면서. 여기가 집인데. 그리고 없는 사람을 찾아요. 우리 엄마는 어디 갔어? 하시면서. 시할머니는 2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시어머니가 혼자 나가실까봐 문에 자물쇠를 여러 개 달았는데도 불안해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일어나 보니까 시어머니가 없더라고요.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찾았어요. 파출소에서 찾았는데 그때 정말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그래서 미아 방지용 GPS까지 샀어요. 시어머니 손목에 차는 건데 15만 원이나 했어요. 위치 추적 서비스비도 한 달에 2만 원씩. 없는 돈에 또 지출이지만 안 사면 더 불안해서.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빼려고 하세요. 이게 뭐야? 왜 이런 걸 채워놨어? 라면서 몰래 벗어서 아무 데나 두시고 그러면 GPS는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는 없고 또 찾으러 다녀야 해요. 시아버지는 또 다른 증상이 있어요. 화를 많이 내세요. 예전에는 온화하신 분이었는데 요즘은 작은 일에도 소리를 지르세요. 밥이 맛없다고 그릇을 던지시고 옷이 마음에 안 든다고 찢어버리시고 저한테 이 여자가 누구냐면서 때리려고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술만 마시고 내가 번 돈으로 모시는 건데 뭔 불만이냐고 해요. 번 돈이라고 해봤자 180만 원인데 술값으로 3분의 1은 써버리면서 정작 부모님 모시는 건 다 제 몫이에요. 남편 형제들도 나 몰라라 해요. 남편이 장남이라고 부모님은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 한다는 식이에요. 명절 때나 가끔 안부 전화하는 게 전부예요. 경제적 도움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형님이 부모님 잘 모시고 있어서 고맙다는 소리나 해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요.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나갔어요. 첫째는 34살인데 3년 전에 결혼해서 분당에 살고 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이제 돌 지난 손자가 있어요. 둘째는 31살 아들인데 작년에 결혼해서 일산에 살고 6개월 된 손녀가 있어요. 막내딸은 29살인데 2년 전에 결혼해서 수원에 살고 3개월 된 손자가 있어요. 손주들이 다 어린데 제 마음 같아서는 달려가서 애들 봐주고 싶어요. 다른 할머니들처럼 딸이 출산하고 몸조리할 때도 가서 미역국 끓여주고 빨래하고 아기 봐주고 그런 걸 해주고 싶은데 시부모님 때문에 며칠씩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첫째 며느리가 출산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친정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시는데 저는 시어머니 병원 가야 한다고 하루 보러 갔다가 바로 돌아와야 했어요. 손자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아이들한테 엄마가 가서 애 봐줄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괜찮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보시느라 바쁘실 텐데 라고 하더라고요. 바쁘긴 하지만 손주를 돌봐주는 게 할머니 역할 아닌가요? 첫째랑 둘째는 부부가 다 직장을 다녀요. 맞벌이라서 어쩔 수 없이 보모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보모비가 200만 원씩 나간대요. 200만 원이면 제 파트타임 월급 거의 2배인데 그 돈을 아끼려면 제가 가서 봐주면 되는데 시부모님 때문에 못 가니까 그래서 첫째, 둘째가 더 바빠진 거예요. 보모비 벌려고. 둘째 아들은 야근까지 하면서 일하고 며느리들도 육아휴직 짧게 쓰고 빨리 복직했어요. 막내딸은 좀 다른 상황인데 사돈 어른이 와서 애를 봐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딸이 더 눈치를 봐요. 엄마, 시어머니가 매일 와서 애 봐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섭도 많이 하시고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손자는 이렇게 키워야 한다. 요즘 엄마들은 애 키우는 법을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신대요. 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차라리 어머니가 와서 봐주셨으면 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그래서 막내딸도 자주 못 와요. 엄마,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친정에 자주 가면 뭐라고 하실까봐 라고 사돈 어른한테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딸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엄마, 보모비가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해요 라고 하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제가 가서 봐주면 되는데 왜 남의 사람한테 돈 주고 맡겨야 하나. 명절 때도 못 와요. 어머니 아기가 아직 어려서 장거리 이동이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 쉬는 날이라 누가 애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라고 결국 1년에 한 번도 얼굴 보기 어려워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하는 게 전부예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그래라고 대답하면 아 그렇구나. 아기 울어서 저희는 바빠서 라고 전화를 끊어요. 손주 울음소리라도 들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친구들 만나면 더 속상해져요. 우리 손자가 이제 걸음마 하기 시작했어. 우리 손녀가 할머니라고 불러. 이런 얘기들 저는 할 얘기가 없어요. 손주들이 몇 명인지는 알지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뭘 좋아하는지 모르거든요. 사진으로만 봐요. 가끔 아이들이 문자로 손주 사진을 보내주면 그게 제가 손주들 보는 전부예요. 할머니 많이 컸죠? 라고 문자가 오면 많이 컸네. 예쁘다라고 답장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큰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본 게 언제인지 시부모님 병원비나 간병비 도움 달라고 한 적도 있어요. 애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치매 약값이 너무 비싸서 조금씩만 도와줄 수 없을까? 라고. 그럼 어머니, 저희도 보모비랑 애기용품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기저귀값만 한 달에 15만 원이고 분유값도 라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도 안 와요. 처가집도 가야 하고 아이들이 어려서 멀리 못 가요 라고. 그럼 조부모님은 언제 보시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안 오면서 아이들이 집에서 하는 걸 보면 정말 한숨만 나와요. 설거지, 빨래, 청소 하나도 안 해요. 엄마가 하면 되지 뭘 그래라는 시기예요. 34살, 31살, 29살인데 아직도 엄마가 다 해줘야 하나요? 마트에서 일하는 날은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해요. 시부모님 아침 식사 준비하고 약 챙겨드리고 남편은 숙취로 일어나지도 않고 저는 8시 반까지 마트에 도착해야 하는데 저녁 준비하는 것도 전쟁이에요. 시어머니는 치매 때문에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밥 언제 주냐, 배고프다, 물 달라. 5분마다 똑같은 말씀. 그리고 시아버지는 반찬이 마음에 안 드시면 소리를 지르세요. 이게 뭐냐, 짜다, 맛없다. 마트에서 2시간 서서 일하는 게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는 그나마 숨 쉴 시간이에요.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는. 그런데 그 관리자 때문에 마트 가는 것도 점점 스트레스가 돼요. 어제도 그 관리자가 이모 오늘 좀 늦게 퇴근하실 수 있어요? 정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안 시키던 일을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시키고 저만 남게 하려고 시어머니 약 드려야 해서 라고 했더니 한두 시간 늦는다고 뭐 어때요? 야근비도 드릴게요 라고. 야근비라고 해봤자 2만 원인데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를 방치할 수는 없죠. 그런데 계속 거절하니까 이모는 정말 융통성이 없으세요. 다른 분들은 다 협조적인 데라고 하더라고요. 은근히 압박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비협조적인 직원인 것처럼. 병원 가는 날이 제일 힘들어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병원에서도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아요. 계속 일어나려고 하시고 집에 가자고 하시고 다른 환자들이 쳐다봐요. 창피하고 미안하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갈 때는 길에서 갑자기 화를 내세요. 왜 나를 이런데 데려오냐면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소리를 지르시고 간호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정말 죄송해요. 병원에서 돌아오면 마트에 연락해야 해요. 죄송합니다. 시아버지 병원이 늦어져서 라고. 그러면 그 관리자가 또요? 이러면 다른 직원들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데 라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뭘 더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도 정말 힘들어요. 남편 월급 300만 원에 제 파트타임 월급 110만 원, 총 410만 원으로 4명이 살아야 해요. 시부모님 병원비 약값 90만 원, 남편 술값 60만 원, 그럼 벌써 150만 원이 나가요.
나머지 260만 원으로 집세, 생활비, 공과금. 4명이 살기에는 빠듯해요. 적금도 다 해약했어요. 아들 사고 수습할 때, 시아버지 응급실 갔을 때, 집 보일러 고장 났을 때, 그렇게 하나씩 해약하다 보니까 이제 남은 게 없어요. 만약에 또 큰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는데 이제는 못 가요. 시부모님 두고 갈 수 없고 돈도 없고 친구들한테 제 상황을 말하기도 창피해요. 남편한테 병원 치료 받으라고 몇 번 말했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 그런데 나는 중독자 아니다.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계속 마셔요. 어떤 때는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사는 주제에 뭔 말이 그렇게 많냐고 화를 내요. 이혼을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남편이 모셔야 하는데 남편 상태로는 불가능하죠. 그리고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각자 바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라고 하면 절대 안 할 거예요. 가끔은 정말 죽고 싶어요.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아무도 제 마음을 몰라줘요. 남편은 술만 마시고 자녀들은 각자 잘 살면서 부모는 신경 안 쓰고 시부모님은 치매라서 소통이 안 되고 어제는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응급실에 모시고 갔는데 4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동안 남편은 어디 있었냐고요? 집에서 술 마시고 있었어요. 병원 가면 뭐해? 어차피 치매인데라고 응급실에서 혼자 기다리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62살인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그런데 그 와중에도 마트 관리자가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출근 가능하세요? 라고. 의사가 보호자가 더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신경 쓰라고요? 저보다 더 신경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마트 가는 시간 빼고는 다 드리고 있는데 더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집에 오는 길에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시부모님 병은 나아질 가능성도 없고 남편은 변할 기미도 없고 아이들은 철이 안 들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제 건강도 나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어깨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머리도 아프고 마트에서 2시간 서 있는 것도 점점 힘들어져요. 만약에 제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시부모님 모실 건가요? 남편이요? 결혼한 자녀들이요? 말도 안 되죠. 자녀들은 자기 생활하기 바쁘고 남편은 술에 취해 있고 그럼 시부모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생각하면 더 절망스러워요. 저는 쓰러질 수도 없어요. 아플 수도 없어요.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한 달에 250만 원, 시부모님 2분이면 500만 원, 저희 월 수입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남편이 부모를 시설에 보내겠다는 거냐면서 반대해요. 그럼 대안을 제시해 보라고 하면 아무 말 못해요. 정부 지원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저희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남편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월 수입이 기준보다 높다고 실제로는 생활하기 어려운데 가끔 TV에서 효부, 효녀 얘기 나오면 정말 화가 나요. 그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처럼 하루하루 생활하기 바쁜 사람한테 효도를 강요하는 사회가 정말 싫어요. 남편 형제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해요. 부모님 어떠세요? 라고. 그럼 저는 괜찮으세요? 라고 대답해요. 진짜 상황을 말하면 그럼 우리가 뭘 도와줄까요? 라고 하겠어요? 안 하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화가 나서 남편 동생한테 솔직하게 말했어요. 형수 혼자서는 너무 힘들어요. 한 달에 50만 원씩만 도와주세요 라고. 그랬더니 형수님이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라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한테도 말 못해요. 친정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시고 제 고생 얘기 들으면 걱정만 하실 텐데
그리고 친정 오빠들도 각자 생활이 바쁘니까 제가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결혼할 때는 이럴 줄 몰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될 줄도 모르고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치매에 걸릴 줄도 모르고 아이들이 30이 넘도록 이렇게 철이 안 들 줄도 모르고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결혼을 할까? 아이를 낳을까? 이런 고생을 또 할까? 요즘은 잠들기 전에 내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야 해요. 시부모님 때문에, 마트 일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시부모님은 치매가 더 심해질 텐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 더 악화될 텐데, 아이들은 언제 철들까요? 그리고 마트 관리자는 언제까지 저를 괴롭힐까요? 정말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가끔은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 누구도 대신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제 마음을 누가 알까요? 누가 위로해줄까요? 오늘도 또 하루를 버텨야 해요.